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 나이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세요? 차라리 대놓고 욕을 하고 덤비는 적은 무섭지 않아요. 피하면 그만이니까요.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건 내 앞에서 세상 둘도 없는 천사처럼 웃고 있는데 그 등 뒤에 시퍼런 칼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 60년, 70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하지만 딱 하나,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게 바로 사람한테 받는 배신이에요. 믿고 마음 줬던 사람이, 내 속을 다 보여줬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내 등에 칼을 꽂을 때 그 배신감은 단순히 기분 나쁘다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내 지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가슴 한복판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파요. 밥맛도 잃고 잠도 못 자고 화병으로 몸져 눕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 하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뱀이 허물을 벗듯이 그 사람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했기 때문이에요. 썩은 고기일수록 파리가 꼬이고 사기꾼일수록 혀가 달콤한 법이에요. 평생을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여러분 같은 분들이 그들의 화려한 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인간들이 무의식 중에 흘리는 결정적인 신호. 딱 3초면 포착할 수 있는 그 5가지 징후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이 가면을 벗겨내는 순간 여러분 곁에는 진짜 보석 같은 사람들만 남게 될 거예요. 당신의 잃어버린 품격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곁을 내주어서는 안 될 위험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남의 말을 옮기고 험담을 즐기는 사람, 일명 인간관계의 이중간첩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은밀하고 달콤하게 여러분한테 접근해요. 목소리를 한 톤 낮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운을 떼죠. 이건 진짜 너니까 해주는 말인데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어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 마음이 참 묘해져요. 마치 내가 이 사람한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고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공유한다는 생각에 묘한 우월감까지 들어요. 그 순간 여러분의 경계심은 무장해제되고 귀를 쫑긋 세우게 되죠. 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아주 교묘하고 악질적이에요. 첫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안주 삼아서 유대감을 만들어요. 모임에서 화장실을 간 친구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근데 쟤 요즘 며느리랑 사이 안 좋다며? 하고 운을 띄워요. 여러분이 어머 진짜 하고 맞장구를 치는 순간 여러분은 그 험담의 공범으로 엮이게 돼요. 나중에 그 말이 새어나가면 그때 철수 엄마도 같이 욕했잖아 라면서 물귀신처럼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요. 둘째,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이간질을 시켜요. 가만히 있는 여러분한테 와서 박 여사가 너보고 돈 자랑한다고 욕하더라 라면서 굳이 안 들어도 될 말을 전해요. 여러분이 화를 내면 그걸 즐겨요. 내 손 안 대고 코 풀기. 즉 여러분의 분노를 이용해서 각 여사를 공격하려는 수작이에요. 셋째, 내 반응을 끊임없이 떠봐요. 슬쩍 미끼를 던져놓고 여러분이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눈동자를 굴리면서 관찰해요. 여러분이 험담에 동조하면 봐봐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러분이 동조하지 않으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하면서 꼬리를 잘라요. 도대체 왜 남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내면은 만성적인 열등감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삶이 초라하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남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올라간 듯한 착각을 느끼려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은 건강한 방법으로 사람과 친해지는 법을 몰라요. 긍정적인 대화로는 공감대를 만들 자신이 없으니까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같이 욕을 하면서 비뚤어진 동지애를 느끼려는 결핍된 인간들이에요. 오늘부터는 단호하게 돌부처가 되세요. 험담이 시작되려고 하면 반응을 멈추세요. 아, 그래. 하고 무미건조하게 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 다른 화제로 돌리세요. 이렇게 반응하면 험담꾼은 당황해요.
이 사람한테는 내 말이 안 먹히네 하고 재미가 없어져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자. 주목해야 할 건 듣는 사람도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쁜 말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도 서서히 독에 중독돼요. 의심이 많아지고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결국 여러분의 품격마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험담꾼을 곁에 두는 건 내 밥상에 매일 독약을 뿌리는 사람과 밥을 같이 먹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워서 가려내야 할 사람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불행을 즐기는 소름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 유형은 험담꾼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감정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겨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서 나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애가 사업하다가 잘 안 됐어. 하고 어렵게 속내를 털어놓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을 아주 자세히 슬로우 모션처럼 들여다봐야 해요. 입으로는 아이고 어떡하니 큰일 났네라고 말하면서 혀를 차지만 그 눈가와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0.1초 정도 실룩하면서 올라가는 걸 목격한 적 없으세요? 마치 재미있는 아침 막장 드라마를 볼 때처럼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안도감이 서려 있는 그 표정.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껴요. 이 사람 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재밌어 하는 건가? 하는 불길한 예감 말이에요. 슬프게도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아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냉철하게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특성이고 악마의 본성이다. 질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지만 남이 망가지는 걸 보고 쾌감을 느끼는 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이런 악마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내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이 악마의 본성은 숨기려 해도 행동에서 티가 나요. 첫째, 나쁜 소식에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질문을 퍼부어요. 내가 몸이 좀 안 좋아라고 하면 보통은 푹 쉬어.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위로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라요. 눈을 반짝이면서 어디가? 병원에서는 뭐래? 심각하대? 수술해야 한대? 라면서 집요하게 캐물어요. 걱정돼서가 아니에요. 더 자극적이고 더 비극적인 상세 정보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둘째, 좋은 소식에는 찬물을 끼얹거나 화제를 돌려요.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승진했대 라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 순간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요즘 개나 소나 다 승진해. 그게 뭐 대수라고 하면서 깎아내리거나 근데 너 혈압약은 먹었어? 라면서 뜬금없이 딴소리를 해요. 여러분의 행복이 그 사람들한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셋째, 조언을 가장한 확인 사살을 해요. 여러분이 실패해서 낙담해 있을 때 그러게 내가 뭘 했어? 하지 말랬잖아. 라면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밟고 올라서서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잔인한 태도예요. 도대체 왜 남의 불행을 즐길까요? 이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시소 게임과 같아요. 내가 올라가려면 상대가 내려가야 한다고 믿는 제로섬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행복해질 자신은 없고 자존감은 바닥인데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그때 마침 여러분이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면 아,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쟤보다는 내가 낫네. 하면서 비뚤어진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불행은 그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진통제인 셈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내 속을 다 보여주는 건 굶주린 하이에나한테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는 것과 같아요. 오늘부터는 철저한 신비주의를 고수하세요. 입을 무겁게 닫으세요. 좋은 일이 생겨도 자랑하지 마세요. 반대로 나쁜 일이 생겨도 절대 티내지 마세요.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없어. 하고 덤덤하게 넘기세요.
친구가 성공했을 때 그를 칭찬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친구가 실패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하는 건 인격의 문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배 아파하지 않고 내가 못 될 때 고소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불행 앞에서 미묘한 미소를 짓는 그 사람. 그 3초의 찰나를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유형.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만 쏙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 책임 회피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목소리가 커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만 믿어. 하면서 대장 노릇을 하거나 센 척을 하죠. 그런데 막상 문제가 터지거나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오면 180도 돌변해요.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을 짓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책임을 떠넘겨요. 혈압 오르기 딱 좋은 유형이죠. 이 미꾸라지들의 행동 패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게요. 아주 전형적인 세 가지 수법을 써요. 첫째, 약속이나 돈 문제에서 불리해지면 감정 호소로 논점을 흐려요. 예를 들어 빌려간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어요. 약속한 날짜 지났네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은 미안해. 언제까지 줄게라고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라요. 대뜸 화부터 내요. 야, 우리가 남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너 진짜 매정하다. 순식간에 채권자인 여러분을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으로 만들어버려요. 둘째,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기억 조작을 시도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면서 안 한 말을 했다고 우겨요. 여러분이 난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하면 아이고, 형님 기억력이 영 안 좋으시네. 분명히 그러셨어요. 라면서 혀를 차요. 이렇게 반복되면 여러분은 자기 기억력을 의심하면서 입을 다물게 돼요. 셋째, 궁지에 몰리면 아픈 척, 약한 척을 시전해요. 논리적으로 반박당해서 할 말이 없으면 갑자기 뒷목을 잡거나 아, 머리 아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라면서 알아놓아요. 동정심을 유발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수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따지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비겁한 회피술이에요. 도대체 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 병적인 자기애와 지독한 콤플렉스가 뒤엉켜 있어요. 겉으로는 자존심이 세 보이지만 속은 두부처럼 물러요. 그래서 나의 결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걸 마치 죽음처럼 공포스럽게 느껴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자아가 붕괴된다고 믿기 때문에 남을 짓밟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정당성을 지키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유일한 무기는 기록과 증거예요. 중요한 약속이나 돈 거래는 반드시 문자나 녹음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딴소리를 할 때 아무 말 없이 그 증거를 들이미세요. 감정을 섞지 않아야 그 사람들의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지 않아요. 프랑스 격언 중에 변명은 거짓말보다 더 나쁘고 흉하다. 왜냐하면 변명은 방어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하지만 그 실수 뒤에 숨어서 남 탓을 하는 건 인격의 문제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고쳐 쓸 수 없어요. 네 번째로 여러분이 경계 경보를 울려야 할 대상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10년, 20년 알고 지낸 중마고우처럼 혹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처럼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다고 표현하죠. 바로 그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첫 만남부터 여러분의 혼을 쏙 빼놓아요. 사장님, 제가 평소에 꿈꾸던 롤모델이십니다. 여사님, 어쩌면 이렇게 피부가 고우세요? 30대라고 해도 믿겠어요. 듣기만 해도 귓가에 꿀이 떨어지는 듯한 찬사를 쉴 새 없이 쏟아내요.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나이 50, 60 넘어가면 사실 외로워요. 자식들 다 커서 제 살 길 찾아 떠나고 배우자하고는 대면대면하고 사회에서도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 것 같아 서러울 때가 많죠.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왕처럼 여왕처럼 대접해주면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아,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싶어 울컥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진짜 좋은 인연은 가마솥 같아요. 처음엔 미지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근하게 뜨거워지고 그 온기가 오래가요. 반면에 사기꾼과 아첨꾼은 양은 냄비예요. 순식간에 확 끓어오르지만 그 불꽃은 여러분을 요리하기 위한 가스불일 뿐이에요.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형님, 동생 하면서 살갑게 굴고 내 비위를 기가 막히게 맞춘다면 그건 친화력이 아니라 연기력이에요. 2500년 전에 공자님도 논어 위정편에서 교원 영색 선의인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교묘하게 꾸민 말과 보기 좋게 치장한 얼굴색을 하는 사람치고 마음이 어진 사람은 드물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뜯어보면 소름 끼치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칭찬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이나 가치관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칭찬해요. 옷이 명품이네요. 차가 기가 막히네요. 인상이 부자 관상이세요. 왜일까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배경과 지갑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예스맨을 자처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워도 맞습니다. 형님 말씀이 법입니다. 라면서 무조건적인 동의를 표해요. 건강한 관계라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조언할 줄 알아야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려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절대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아요. 셋째, 결정적인 순간에 과도한 선물 공세를 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값비싼 건강식품을 가져오거나 밥값을 계산하려 할 때 굳이 자기가 내겠다면서 지갑을 낚아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그 밥값, 나중에 수천 배의 이자가 붙은 청구서로 돌아와요. 보증을 서달라거나 무리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곤란한 부탁을 할 때 여러분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미리 입막음 비용을 지불한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왜 이 뻔한 수작에 넘어가는가 하는 점이에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인정 욕구 때문이에요. 나이 들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고 소외감은 커지는데 누군가 나를 치켜 세워주니까 그 달콤한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사기꾼은 여러분의 탐욕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외로움을 노려요.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사람이 베푸는 과도한 호의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보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은 부담스러우셨군요.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서요. 하지만 꿍꿍이가 있는 사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거나 사람 성의를 무시하냐면서 되려 화를 내거나 섭섭해해요. 자기 투자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을 손절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법정 스님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고 하셨어요.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옷깃을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쓸모없는 인연에 휘둘려 고통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 지나친 예의는 사기 아니면 거리두기다라는 말을 뼛속 깊이 새기세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를 갉아먹는 사람도 문제지만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마지막 유형이 남았어요.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경계해야 할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마치 형사라도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사생활을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 일명 정보 수집광이에요. 대화라는 건 탁구공처럼 서로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해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상대방도 자기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 게 정상적인 소통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라요. 자기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향해서만 일방적인 질문 폭격을 퍼부어요. 지금 사는 집은 작아야? 전세야? 남편 연금은 얼마나 나와? 아들은 대기업 들어갔어. 연봉은 얼마나 된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은 인간관계에서도 통해요. 상대방은 나에 대해 100가지를 아는데 나는 상대방에 대해 하나도 모른다면 그 관계의 주도권은 100% 상대방이 쥐게 돼요. 나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상대방은 나를 조종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많이 갖게 되는 셈이에요. 이 탐색꾼들이 자주 쓰는 질문 패턴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선을 넘나들어요. 첫째,
가장 예민한 돈 냄새를 맡으려 해요. 대놓고 재산 얼마야 하고 묻기는 뭐하니까 돌려서 들어와요. 노후 준비는 다 끝났어. 우린 걱정인데 너는 편하겠다라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아유, 나도 얼마 없어. 겨우 연금 얼마 나오는 거 가지고 살아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유도해요. 둘째, 자식 농사의 결과를 집요하게 확인해요. 아들 취직은 했어. 어디? 삼성, 전대 하면서 기업 이름을 구체적으로 대요. 만약 자식이 잘 안 풀렸다고 하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 자식이 더 낫네 하면서 우월감을 충전해요. 반대로 잘 풀렸다고 하면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계산기를 두드려요. 셋째, 거절하면 우리 사이를 들먹이면서 압박해요. 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섭섭하다라면서 죄책감을 심어줘요.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패를 다 보여주지 마세요. 고스톱 칠 때 내 패를 다 보여주고 치면 백전백패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우아한 회피술을 사용하세요. 첫째, 뭉뚱그려 말하세요.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야.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남들 사는 만큼 살아 하고 구름 잡는 소리로 넘기세요. 둘째,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치세요. 이게 가장 강력해요. 상대가 집은 작아야? 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말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되물으세요. 그러는 자네는 자네 먼저 말해봐. 이렇게 나오면 상대는 당황해요. 옛 속담에 물고기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낚시바늘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불행 중 절반은 입을 잘못 놀려서 생겨요.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알리는 건 적한테 내 성문의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같아요. 침묵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에요.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방패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좀먹는 5가지 해로운 인간 유형, 즉 험담꾼, 비웃는 사람, 회피형, 아첨꾼, 그리고 탐색꾼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내 주변에 다 이런 사람들 뿐인데 어떡하나 한숨이 나오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잡초를 뽑아낸 자리에는 반드시 꽃을 심어야 해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정원을 아름답게 채워줄 진짜 귀한 사람을 알아볼 차례예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 보석 같은 사람 3가지 특징. 지금 공개할게요. 첫 번째 귀인은 입은 무겁지만 몸은 가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화려한 이모티콘으로 얼른 나아 문자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말 없이 새벽 시장에서 장 봐다가 죽 써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는 친구가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힘내라 말만 하고 바쁘다면서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없이 3일 내내 신발 정리를 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꽉 찬 수레는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에요. 나이 들수록 필요한 친구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꾼이 아니라 내 짐을 같이 들어줄 일꾼 같은 사람이에요. 혹시 주변의 말은 좀 퉁명스러워도 내가 힘들 때마다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호천사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에요. 사람 관계가 좋을 때야 다 좋아요. 하지만 내가 사정이 있어서 부탁을 거절하거나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진짜 인격이 드러나요. 가짜들은 거절당하면 사람이 변했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면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화를 내요.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 내 사정이 그렇구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서운해하지 않고 삐치지 않고 쿨하게 상황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서 부탁의 거절을 자기 존재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을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기 때문이고요. 진정한 존중은 거절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싫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만나면 기가 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굳이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같이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만 바라봐도 마음이 편안한 관계. 마치 오래 입은 잠옷처럼 내 몸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내 초라함을 감출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줘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내가 밥을 사면 다음엔 자기가 커피를 사고, 서로 더 주지 못해 안달이 나는 관계예요. 이런 친구는 인생의 난로와 같아요. 너무 뜨거워서 데일 염려도 없고, 차가워서 얼어 죽을 염려도 없이 늘 은은한 온기로 여러분의 시린 무릎과 마음을 데워줘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100명의 인맥보다 소중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 일막은 가족 먹여 살리고 사회에서 자리 잡느라 온갖 사람 다 만나면서 비위 맞추고 사셨어요.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인생 이 막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억지로 참아가면서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럴 체력도 아까워요.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은 과감히 닫아버리고 나를 웃게 하는 귀한 분들과만 남은 생을 채우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여러분의 보석함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담겨 있나요? 혹은 솎아내야 할 잡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돼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더 깊고 따뜻한 지혜를 안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품격 있는 나였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